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서울 25개구 집중 분석. 그중 오늘 네 번째 영상 송파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개구를 갖다 전부 다 다루기로 지금 제가 결정을 했는데요. 이 25개구를 하루에 한 개 영상씩 올리면 이게 한 달이 다 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루에 영상 두세 개씩 빨리빨리 뽑아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5개구 분석하는데 2주 내로 전부 다 분석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넘어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강남, 서초, 용산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영상에서 바로 송파구 진행하는데요. 송파구 하면 바로 떠오르는 곳이 있죠. 잠실 재건축 단지 아파트들, 엘스라든지 트리지움이라든지 여러 개의 단지들이 있는데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송파구에는 방이동 쪽으로 해서 올림픽 아파트가 있고요. 그 밑으로 마천, 거여동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아주 잘 아실 만한 최근에 입주한 헬리오시티 1만 세대짜리 9,700세대짜리 대규모 매머드급 단지가 송파구에 입지해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 마천, 거여, 그리고 그 남쪽으로는 위례 신도시까지 상당히 다양한 색채의 거주 공간이 몰려있는 곳이 송파구죠. 따라서 송파구는 이 평균 거래가가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때는 이 송파구가 용산구보다 평균 거래가가 높게 나타날 때가 있고요. 또한 낮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한강변에 근처에 있는 잠실, 엘스 등 잠실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그러니까 잠실 재건축이 된 아파트 단지들, 해당 단지들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때는 송파구의 평균 거래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다가 거여, 마천 이들 지역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에서는 평균 거래가가 쑥 낮아지는 시점이죠. 지금 보게 되면은 송파구에서 거래가 많이 되는 곳은 잠실역과 신천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오히려 마천, 거여 그쪽의 아파트가 많이 거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거래가가 지금 11억 6천만 원이면은 송파구에서는 상당히 낮아진 거거든요. 하지만 아파트 가격대는 결코 낮아지지 않았다. 또한 송파구에서는 이건 좀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서울시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노원구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곳이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쉽죠. 노원구 다음으로 송파구의 아파트가 가장 많다. 인구 거주 밀집도 역시도 송파구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거주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주거 시설이 상당히 많고 아파트도 많고, 하지만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고요. 두 번째로 송파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래량 역시도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은 3, 4분기 총 거래량이 1128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현재 11월 9일 날짜 기준으로 해서 집계한 숫자고요. 이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일 60일의 갭으로 인해서 지금 아직 3, 4분기이지만 9월달의 거래량이 전부 다 취합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송파구의 평균 거래 면적을 살펴봤더니 84스퀘어미터다. 딱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84.9 스퀘어미터가 국민주택, 우리가 일반적으로 30평대라 부르는 아파트들이죠. 전용 면적 84스퀘어미터가 평균 거래 면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평균 거래 면적이 낮은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용산, 강남, 서초를 갖다 제외하고 평균 거래 면적이 네 번째로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광진구하고 또 송파구하고 좀 서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송파구 좀 더 디테일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송파구는 잠실동, 신천동 쪽이 평균 거래가가 상당히 높고요. 이게 지금 송파구의 한강, 그러니까 송파구의 북측 한강변을 따라서 가격대가 이동하진 않습니다. 일단 서초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잠원동, 그리고 강남구로 이어지면서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바톤이 잠실동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 신천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풍납동인데요. 이 라인, 그러니까 그 한강 라인이 가격대가 반포, 잠원, 압구정, 청담, 삼성, 그 다음 잠실, 신천, 그 다음 한강을 따라서 풍납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방이동으로 이어진다. 자, 특이하죠?
풍납동은 한강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대, 그러니까 고급 주거단지의 벨트가 잠실 신천에서 풍납동 한강변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방이동으로 이어진다. 자, 그건 무엇이냐? 방이동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가격대 보시면 80년대 준공된 아파트, 가격대가 붉게 나타나는 80년대 준공된 아파트로 이어지죠. 방이동도 다 같은 방이동은 아니고요. 올림픽 아파트까지, 올림픽 선수촌까지가 가격대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해당 단지는 30평대가 평균 거래가가 15억 2천만 원, 40평대 18억, 50평대 22억 6천만 원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 신천동 8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 40평대 20억, 50평대 22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잠실동에서 80년대 준공된 아파트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와 우성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실 5단지는 없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잠실 5단지는 70년대 준공된 아파트예요. 그런데 잠실 5단지는 지금 현재 3, 4분기 거래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때문에 조합원 물건, 매도 가능 물건 자체가 소멸되었다고 보는 편이 맞고요. 어쨌건 잠실동에서는 지금 현재 우성과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가장 높은 가격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 평균 거래가 기준입니다. 실질적으로 최고 거래가를 갖다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거는 뒤에서 또 설명드릴 거고요. 잠실동에 평균 30평대 평균 거래가 2000년 이후 2000년대에 준공된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는 17억 4천만 원이다. 뭐 여기는 여러 개 단지들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생략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잠실동, 신천동, 방이동 쪽으로 해서 부의 벨트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하고 툭 하고 튀어나온 곳이 있었죠.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지금 아직 거래량이 많이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나타나진 않고 있는데, 가락동이 2010년대 이후 준공된 아파트 30평대 평균 거래가 15억 2천만 원, 그리고 40평대 19억, 지금 이렇게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건 3, 4분기 평균 거래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요. 최고 거래가 보시면 여기 또 다른 수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더불어서 가락동은 사실상 이 가락 헬리오시티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렇게 주거 선호 단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락동이 이 정도 가격대를 갖다가 올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수서 역세권 개발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수서역, GTX 그리고 KTX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쪽 가락동이 상당히 빛을 본 부분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문정동 역시 부자 동네였다. 문정동에 80년대 준공된 아파트가 30평일대가 13억, 40평일대가 13억, 또 50평일대 17억의 평균 거래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올림픽 회미리타운 아파트가 있는 곳입니다. 올림픽 회미리타운 아파트는 송파구에서 나름 부촌으로 통하던 곳이었습니다. 반면 송파구에서 마천동, 거여동은 전통적으로 좀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거 선호도는 떨어지던 지역이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마천동, 거여동 쪽도 부귀리 개발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과 송파 파크센트럴 지금 2020년 6월, 2022년 1월 각각 입주 예정이죠. 지금 분양한 단지들, 이들 단지들이 등장하면서 마천과 거여도 천지개벽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만큼 고급 커뮤니티 시설들도 늘어나게 되고, 이게 주거 환경을 갖다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가기 때문에 마천 거여동도 지금 과거 주거 비선호 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주변 지역들과 가격대를 맞춰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장지동에 2010년대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이 지금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들 지역은 지금 현재 유일의 신도시에 부속된 곳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장지동에 유일의 신도시만 있는 곳이 아니고요. 지금 장지동 지역에 유일의 신도시 말고 2010년대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유일의 신도시 이전에 송파 파인타운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제법 규모가 큰데 11단지까지 있죠. 해당 송파 파인타운의
거래량이 섞여가지고 지금 평균 거래가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위례 신도시 평균 거래가가 이렇게 낮진 않다. 이보단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상으로 해서 맵 차트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지금 동별 최고 거래가 현황을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락동에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하면서 지금 최고 거래가를 갖다 찍어가고 있는데요. 헬리오시티 입주 후 첫 거래가 지난 7월 달에 떴습니다. 지난 7월 달에 떴고요. 헬리오시티 거래가 30평일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30평일대 84스퀘어미터 해당 거래가가 15억 2천만 원이 떴습니다. 그 이후로 8, 9, 10월 달 아직까지 실거래 신고가 올라온 건 없는데요. 헬리오시티 단지 규모가 큰 만큼 앞으로 실거래 신고가 종종 많이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15억 2천? 비싸다 아닙니다. 아직 한참 더 올라갈 타이밍을 갖다가 지금 헬리오시티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40평대 헬리오시티 거래가가 19억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7월 달에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아직 8, 9, 10월 달 실거래 신고는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 이전엔 레미안 파크팰리스가 가장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헬리오시티가 해당 가격대에서 3억에서 5억씩 뛰어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가락동의 시형 2차 아파트라고 있는데요. 해당 아파트 지금 준공 37년 차인데요. 지금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10억에서 15억, 지금 재건축 호재가 있어서 지금 이런 가격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거여 마천,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송파에서 그렇게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아니었는데 북위레이 여파와 더불어서 마천, 거여 대규모 재정비 사업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해당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도 끌어올리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84스퀘어미터 기준으로 해서 30평일 거여 5단지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거래가, 그러니까 지난 6월달까지 거래가가 7억 7천, 7억 8천이었는데 바로 9월달에 8억 2천으로 8억대의 벽을 뚫었고요. 최고 거래가가요. 85에서 101.9 스퀘어미터, 그러니까 30평대 후반에서 40평대 초반 되겠죠. 해당 거여 2단지 동아 아파트와 같은 경우는 8억 5천, 그러니까 올해 6월달까지 8억 5천에 거래되던 것이 8억 9천, 4천만 원이 상승하는 그러한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정동도 지금 신고가 단지들 속속 속출하고 있고요. 지금 뭐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문정동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패밀리 아파트로 인해서 이들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좀 고급 주거 지역이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방이동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올림픽 선수촌 기자촌 단지, 이 단지가 사람들에게 선호되던 주거 지역이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뭐 여기도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솔솔 이야기가 오가면서 최근 거래가를 갖다가 더욱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방이동이나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문정동이나 타 지역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상승을 갖다가 보이진 않고 있다. 다음으로 뭐 삼전동은 뭐 사실상 아파트가 없다. 여긴 그냥 거의 빌라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가격대가 낮아요 하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가격대가 낮은 게 아니고요. 여기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직접 가서 보시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음은 석촌동은 거의 대부분 다 나홀로 아파트고요. 이들 중에서 가격대가 좀 비싸게 거래되는 곳들은 잠실 롯데월드 석촌호수 남측으로 있는 나홀로 아파트들이 좀 높은 가격대의 거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호세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호수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그쪽에서도 조망권이 아주 웅장하거든요. 롯데 월드타워가 조망 한눈에 보이는 곳이니 오히려 롯데 월드타워를 갖다가 올려봐야겠군요. 자, 다음으로 송파동에서는 송파 레미안 파인탑이 뭐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대형 평형으로 가면 아르누보 팰리스라고 있습니다. 이 아르누보 팰리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석촌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석촌동과 같은 그런 고급 빌라다. 그러니까 호세권, 석촌호수를 바라보는 호세권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뭐 신천은 말할 것도 없죠. 잠실 바로 옆에 붙어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호가, 송파구에서 잠실 다음으로
고가 아파트들이 즐비해 있는 곳인데요. 뭐 최근 아파트로 따지면 파크리오가 지금 84스퀘어미터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가격 폭등이 있었어요. 지금 잠실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6월 달까지만 해도 최고 거래가 16억이었던 것이 7월 달 17억, 8월 달 17억 1천만 원, 그리고 9월 달 17억 2천만 원. 그럼 10월 달은 17억 3천만 원일까요? 아직 10월 달 실거래 신고는 올라온 게 없습니다. 지금 파크리오 30평일대가 지금 17억에 거래가 되고 있다. 최고 거래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신천동에 롯데캐슬 골드가 39억 9천만 원의 최고가 거래 찍은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현재는 아직 7, 8, 9, 10 신고가 신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뭐 미성, 진주, 장미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들이어서 지금 가격대가 15억, 18억, 17억, 23억 그렇게 호가가 되고 있고, 문제는 이마저도 매물들이 없다는 부분이 참 문제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갖다 더 왜곡시키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하는 거죠. 정부가 부동산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자, 어쨌든 그 다음으로 오금동에서는 신규 아파트가 송파 레미니스라는 아파트하고 송파 호반 베르디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금동에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저희 현대 2에서 4차 아파트 가격대 상당히 높게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지난 6월 달까지만 해도 최고 거래가 11억 8천만 원이었던 30평일대 아파트 거래가가 12억 5천만 원, 12억 7천만 원 계속 가격대를 갖다 높여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40평일대에서는 14억 4천만 원이던 게 15억까지 훌쩍 찍고 올라갔습니다. 50평일대 초과에서는 17억 5천만 원이었던 최고가 지금 현재 지키고 있고요. 다음으로 대망의 잠실동이 나타나네요. 잠실동. 뭐 송파구의 대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잠실동 30평일대 최고가 봤더니 잠실 엘스가 지난 6월달까지 최고 거래가가 18억 5천만 원이었던 게 19억 5천, 지금 매달 19억 5천의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요, 8월 달에 거래된 19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랑 10월 달에 거래된 19억 5천만 원짜리 거래랑 다르다는 점입니다. 8월 달에 19억 5천만 원에 거래된 아파트와 같은 경우는 뭐 선호도가 높은 역에서 가까운 그런 아파트였는데 10월 달에 거래된 혹은 9월 달에 점점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해당 아파트들의 컨디션은 점점 나쁜 컨디션인데도 불구하고 최고 거래가를 찍어가는 경향이 있다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잠실동 부위축에 있어서 삼성동의 바톤을 이어받아 잠실동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 이 바톤이 앞서 말씀드렸던 신천동 쪽까지 이어지고요. 자, 따라서 잠실동과 신천동은 송파구지만 송파구에서도 최고 대장주다. 뭐 여기서 조금 더 우리도 껴줘 하면 방이동까지 낄 수가 있겠고요. 우리 언급 안 해줘 하고 하신다면은 뭐 최근에 입주한 헬리오시티가 입주한 가락동까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지동과 같은 경우는 위례신도시가 입지해 있는 바로 그곳인데요.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송파구만이 아니라 성남시, 하남시 다 섞여 있죠. 그 중에서 송파구에 해당되는 장지동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가격대가 급하게 올라간다는 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위례 24단지 꿈의 그린, 이 아파트 단지가 지난 6월달까지만 해도 최고 거래가가 9억 3,500이었는데 7월달 9억 5천 찍고요, 8월달 9억 7천 찍고요, 그리고 10월달 9억 8천 찍었어요. 불과 3개월 만에 거의 5천만 원이 상승한 겁니다.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가격이 상승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좀 애매한 편일때, 그러니까 85에서 101스퀘어미터, 그러니까 30평일대 후반 40평일대 초반 아파트, 해당 아파트 가장 최고가는 힐스테이트 송파 위례였는데 13억 4천만 원이었죠. 그런데 송파 와이즈 더샵 해당 아파트가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13억 9천만 원이에요. 참 여기 분양가를 갖다가 생각하면 참 배가 아픈 곳이죠. 배가 아픈 곳인데 어차피 여기는 당첨되는 사람은 그냥 축복받은 사람들이었죠. 워낙에 분양가가 저렴했으니까. 자, 다음으로 마지막 풍납동인데요.
뭐 제가 여기서 언급 안 해드린 부분, 빼뜨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뭐 다 차트를 보실 수가 있으실 테니까 일부 생략된 부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풍납동 최근 거래가 무섭게 상승해 가고 있는데요. 풍납동이 송파구에서는 가장 저렴한 지역이다. 마천동, 거여동이 더 저렴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풍납동, 그러니까 입지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렴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로 앞에 서울 아산병원이 있고요. 다만 이 풍납동 지역은 주택가 혼재 지역으로서 좀 사람들의 선호도가 이 주택가가 좀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택가 혼재 지역이란 부분이 가격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고요. 또한 교통이 항시 좀 막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천호역 부분에서 올림픽대교까지 해가지고 이들 지역이 좀 상당히 상습 정체 지역이다 보니까 좀 가격 상승이 저해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의외로 저평가받는 곳들도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단지를 갖다가 지도를 펼쳐 놓으시고 보시면은 여기서도 내 집 마련 기회는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가격 상승대가 풍납동에 현대 리버빌 1지구 중공 20년 차의 아파트인데요. 해당 가격, 그러니까 55.9스퀘어미터, 그러니까 상당히 소형평형 아파트입니다. 55.9스퀘어미터 미만 방 2개짜리 거실 하나. 해당 주택이 최고 거래가가 지난 6월달까지는 5억이었는데 9월달 5억 2,500, 그리고 10월달 5억 4,100까지 상승해 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현대 1차 아파트, 준공 24년차 아파트입니다. 현대 1차가 지난 6월달까지 30평형대 기준으로 현대 1차 아파트가 9억 2천에 거래되던 것이 8월달 9억 3천, 9월달 9억 6천 가격이 지금 급등하는 모양새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죠. 자, 어쨌든 풍납동 역시도 전통적으로는 비선호 주거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가격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자,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는 뭐 부동산을 갖다가 무조건 부동산이 입지야, 무조건 부동산은 편의성이야, 아닙니다. 지금 풍납동 가격 급등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듯이 부동산은 타이밍입니다. 지역 간에 부동산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 간에 갭이 벌어지면은 사람들은 결국 이 높아진 가격을 갖다 피해서 그 상위 단지를 갖다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 함께 가격이 상승해 가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내 실제 투입 자금 대비 상승률이라는 건요, 오히려 좋은 입지의 주택보다는 안 좋은 입지의 주택, 좋은 타이밍에 잡으면은 오히려 상승률은 더 높이 상승할 수가 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감안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에서 나타나고 있듯이요. 부동산은 입지 지상주의가 아닙니다.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신다면은 굳이 나는 무조건 새 아파트에 해, 굳이 나는 무조건 역세권이어야 해가 아니라 나는 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여기가 너무 저평가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을 들어가셔서 몸빵으로 때우시면은 다시 상승하는 타이밍이 있다. 물론 이걸 갖다 아무데나 내가 투자해놓고 10년, 20년 기다려도 안 되는 지역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영상에서 더 밝혀나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송파구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송파구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또한 가격이 잠깐 정체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요. 이 또한 균형은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가격들과 비교해가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품을 팔아가면서 내 집 마련, 여기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신다면 송파구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에 성공할 단지는 분명 존재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송파구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차기 영상에서는 강동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